미리 쌓는 입시 내공. 전문가만 아는 경쟁률의 비밀. 안녕하세요. 목동왕언니입니다. 여러분, 인기학과 경쟁률이 높게 형성될까요? 아니면 비인기학과 경쟁률이 높게 형성될까요? 흔히 가지는 정시 경쟁률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인기학과 경쟁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비인기학과의 경쟁률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선호가 높아 경쟁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나 성적 이외의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기대로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즉, 눈치 싸움의 결과로 높은 경쟁률이 형성된다는 거죠. 일례로 의대 선호도는 무지 높지만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 학종에서도 경쟁률이 낮게 형성돼요. 경영학과, 경제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경쟁률이 폭발하면 합격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진다고요? 글쎄요. 과연? 그럼 전문가만 아는 정시 경쟁률의 비밀 시작해 볼게요. 저희 큰애 정시 원서를 접수할 때만 해도 경쟁률은 그저 운이 아닌가 싶었어요. 낮으면 좋고 높으면 불리한? 원서 접수 직전까지 1대1이 안 되면 막판에 경쟁률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낮은 경쟁률의 경우 조심하는 게 좋다 정도의 인식만 있었는데요. 바로 이게 정시 경쟁률에 대한 또 다른 오해더라고요. 경쟁률이 폭발하면 커트라인이 높아져 불리할 거란 생각 말이죠. 대학은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일정 시간을 정해 매일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오후 2, 3시경 마지막 경쟁률을 발표하고 2시간에서 4시간 후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데요. 마지막 경쟁률 발표 후 원서 접수 마감까지 지원이 몰리는 것을 소나기 지원이라고 해요. 이 소나기 지원의 비율이 무려 50%가 넘는다고 하네요. 마지막 경쟁률 발표 시점까지 낮은 경쟁률을 유지하다가 소나기 지원으로 최종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폭발했다고 해요. 이 폭발은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발생하고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학과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대요. 경쟁률이 폭발하면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게 당연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예전 전문가 인터뷰 때 알게 됐는데요. 올해 보니 이분이 수능 끝나고 바로 발표하는 수능 경향 발표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해주신 설명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예전 고려대 역사교육과 마지막 발표 경쟁률이 1대1이었대요.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 창고 표준 점수 순위는 고려대 내에서 12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발표 경쟁률이 1대1이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매불망 어떻게든 고대에 보내고 싶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을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경쟁률이라면 우리 애도 혹시 하셨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지원이 몰려 최종 경쟁률은 8.5대 1이 됐대요. 최종 지원 인원 68명 중 8명을 제외한 60명이 마지막에 원서를 낸 거죠. 소나기 지원율이 무려 90%. 1대1이었다가 잘하면 1.3대1 혹은 1.5대1을 기대하셨다가 8.5대1이라니 엄청 놀라셨겠죠? 그런데 커트라인이 높아졌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입시 결과 표본으로 본 고려대 내의 역사교육과 합격선 순위는 12위에서 오히려 26위로 떨어졌다고 해요. 이건 마감 직전에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했더라도 합격 커트라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소나기 지원 비율이 75% 이상으로 최종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여러 학과를 조사했는데 합격선 순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나기 지원으로 인한 급격한 경쟁률의 상승은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경쟁률이 치솟았다고 해서 너무 놀라거나 땅을 치며 후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시 경쟁률은 매년 바뀌고 심리적 변수가 많이 작용해 예측하기 힘들지만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눈치 작전과 안정 지원 등의 이유로 보통 비인기 학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다. 두 번째, 경쟁률이 폭발한 경우에도 합격선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마감일에 50% 이상 지원이 몰린다. 특히 마감 직전까지 미달이었던 모집 단위가 폭발하는 경우가 상위권 대학에서 종종 나타난다. 네 번째, 수능 반영 영역수가 줄었거나 선택 가능한 경우, 또 반영 비율이 특이한 경우, 그 조건에 유리한 학생들이 몰려 경쟁률이 높아진다. 모집 인원이 극도로 적은 모집 단위의 경우 소수의 인원만 지원해도 경쟁률이 높아진다. 다섯 번째, 다군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다. 다군은 상위권 대학 모집 인원 자체가 적어서 다양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같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돼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지만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아 충원율도 높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과거 2년 정도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이 형성되면 다음 해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국 원서 접수는 언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잖아요. 이건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마감 전날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의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색깔 있는 부분이요. 원서 지원 첫날 안정 지원이 많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첫날의 합격률은 좀 떨어지네요. 또 마감일 오후 소나기 지원의 합격률이 제일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점수가 안정적인 학생들의 지원이 대체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많다고 가정하면 동시간대의 과거 3년치의 평균 경쟁률과 올해 경쟁률을 비교해 올해 경쟁률이 높으면 커트라인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점수대의 학생들이 더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과거 동시간대 경쟁률에 비해 올해 경쟁률이 낮다면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정적인 점수대의 학생들이 덜 들어왔다는 의미니까요. 이러면 소신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최종 경쟁률은 알 수 없고 소나기 지원으로 인한 경쟁률 상승은 합격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과의 시간대별 경쟁률을 비교해보고 마지막 발표 경쟁률을 기준으로 최종 원서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언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아셨죠? 대학 마지막 경쟁률 발표 후에 과거 3년치의 평균 경쟁률과 비교해보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군별 지원 원서 후보를 최소 2-3개는 미리 정해두고 계속 살펴보셔야 해요. 이건 알겠는데 과거 시간대별 경쟁률을 어디서 구하느냐고요? 이게 정말 힘든 노가다인데 다행히 이걸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는 전문가가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제가 더보기로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런 경쟁률 분석은 컨설팅에서 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담하는 모든 학생들의 지원 학과와 또 후보 학과 경쟁률 분석을 일일이 다 부모가 미리 원서 영역을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내 자녀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께 합격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할게요. 정시 원서 접수 기간 전에 한 번 더 원서 접수에 꼭 필요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